안녕하십니까. 자, 말띠분들의 4월달 운세입니다. 월사에 과수기 오고 식상생재가 되는 그런 운세가 됩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고주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무기력한 기분도 들겠고 들은 우울한 기분에 그 외로움도 좀 많이 느끼는 그런 기분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주살이다 보니까 시가 마른다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결혼이나 약혼식, 돌잔치 같은 좋은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는 좀 불리한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약간 불리한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쉽겠고, 또 가정에서도 그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도 좀 생길 수 있으니까 화목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연히 좀 외로움을 느끼니까 과숙이 오겠죠. 그런 용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 식상정제가 함께합니다. 이 식상정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그 노력이나 화술, 재능으로 재물을 생성하는 그런 기운이니까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 결과로 자신의 그 노력한 만큼 재물이 따르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식상이 재를 생하는 거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성을 생하는 그런 경우니까 열심히 노력하면서 여자나 아내한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니 여자가 좀 따를 수도 있겠고, 약간은 그 바람둥이 기질도 나타날 수 있는 게 이 식상생재에 조금 다른 점일 수 있겠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4월달 한 달 동안의 말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랍니다. 자, 12세, 72세 되시는 분들 갑오년에 태어나셨고 청생말에 해당하십니다. 천간으로 중이 오고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조금씩 따르는 그런 기운이지만은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연관되지 않는 그런 경우니까 자신의 마음 조금 달래신다면은 오히려 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쇠지에 속하죠.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 역할과 유사해 가지고 그 많은 경험과 연륜이 있지만은 투지는 조금씩 약해지기 쉽겠고, 또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하셔야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24세, 84세 되시는 분들 임오년에 태어나셨고 흑생말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과 추진력도 좀 부족하고 추진하던 일도 좀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은 실속을 좀 중시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6세, 96세 되시는 분들 경호년에 태어나셨고 백생말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태아가 모태에서 자라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친의 보호를 받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그 보호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48세, 108세 되시는 분들 무원년에 태어나셨고 황신말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학교에 가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막 사회로 진출한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상당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해가지고 새로운 기회도 잡을 수 있겠고, 취업이나 승진 같은 이런 부분에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털이 좀 덜 들은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의 그 충고나 이견을 무시하기 쉽겠고, 또 경솔하게 행동해 가지고 구설수도 좀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60세 되시는 분들 병원년에 태어나셨고 적생말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역시 관대지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4월달 한 달 동안의 말띠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일날 제살의 충입니다. 주변 환경이 꽉 막힌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충까지 있다 보니까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무리하게 타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각종 사고수 생기기 쉬우니까 좀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일날 천살의 원진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좀 열악한 그런 기운인데 그렇게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기운 때문에 부부간에는 인간 같은 가까운 사이에는 서로 간에 갈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일날 지살의 삼합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는 이동살입니다. 집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길 수도 있겠고, 이행 나들이 같은 그런 이동 간에
다른 사람들의 그 도움이나 협조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그런 일들의 해결점이 생기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6일날 망신살의 방업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그 최고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가 조금 손상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운인데, 이렇게 방업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선거나 시험 같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성취시키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끌어달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8일날 반환살의 방업입니다. 이 반환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한 일들에 대한 그 보답이 따르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방업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학생분들은 성적 향상의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 승급의 찬스도 오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11일날 화개살의 삼합입니다.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낯선 사람들의 도움으로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고, 친구 동료 간에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화해를 하는 그런 계기도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이는 이 부분은 말띠분들의 생각저하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재생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을 정하는 그런 경우니까, 여자분들은 생활력도 있고 남편 내조 잘하는 좋은 기운이 포함되겠고, 또 남자분들은 아내나 여자의 도움이 상당히 큰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재생살입니다. 이 재생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을 생하는 그런 경우니까 아내나 여자로 인한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겠고, 또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내조 잘하고도 싫은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이 재생살이다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화목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식상생재입니다. 자신의 그 노력이나 화술, 재주로 그 재물을 생하는 그런 기운이니까 말 잘해가지고 칭송을 받거나 금전이 생기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살인상생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그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이런 날은 그동안 노력에 대한 좀 대가가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인상생입니다. 이 관인상생 같은 경우에는 관이 자신을 인정하는 그런 경우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상사로부터 좀 칭송을 받거나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여자분들은 그 남편의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상관폐인입니다. 이 상관폐인 같은 경우에는 그 상관의 그 톡톡 튀는 그런 행동이 인정을 받는 그런 경우니까, 이런 날들은 어떻습니까? 좀 공부 같은 거 해가지고 자신을 조금 더 갈고 닦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상당히 좋을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상관경관 같은 경우는 현재의 그 법이나 제도, 규율, 규칙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됐다고 부정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런 날들은 관제 구술도 따르기 쉽겠고, 잘못하면은 법규 위반을 해 가지고 범칙금도 날아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이 상관경관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처신관리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 볼 수 있겠죠. 자, 식신제살입니다. 식신제살은 그 자신의 노력이나 화술, 재주, 재능 이런 것들로 그 어려움을 타개하는 그런 기운이니까, 자신의 좀 능력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도식입니다. 이 도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의식주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할까 말까 별로다 보니까 다 차려놓은 밥상 숟가락 뜯지 못해가지고 엎어먹는 게 이 도식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날들은 결단력 있게 어떤 일 추진할 그런 필요가 좀 있는 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말지생분들의 그 각종 신살에 관한 기흉에 관한 그런 날들입니다. 이 천을기인 같은 경우에는 힘든 순간에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행사 같은 거 이런 날 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압록 같은 경우에는 뜻밖의 그 도움이나 재물운이 생기는 그런 기운이니까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복권을 사더라도 이런 날들이 도움이 되겠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창 같은 경우에는 학업운이 좋은 그런 기운이니까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할 때, 선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날들이 도움이 되겠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도화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좀 돋보이게 하는 그런 기운이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 소개팅 할 때 이런 날짜 잡으시면 좋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공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좀 부족한 그런 기운이니까, 이런 날들은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행사 같은 거
뭐 결혼 약혼식 돌잔치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백호살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고수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날들은 뭐 여행 나들이 좀 주의하시고 또 직장 가서도 사고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그런 날이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2025년 4월달 한 달 동안의 말띠분들의 4월달 월운세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